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성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상담입니다. 상가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가사 분쟁, 또 땅 문제, 돈 문제, 고소 고발건,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또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을 하겠고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11시 40분까지 방송됩니다. 방송 끝날 무렵에 전화해서 상담 제대로 받지 못하고 끊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미리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열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씨가 많이 덥다가 오늘 좀 바람이 그나마 선선히 불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날씨와도 좀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의뢰 건수가? 아직 그것과 상관성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고 요즘은 어떤 좀 네. 사건들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민사 사건이 주를 이룹니다. 이 네. 법원에 그 외에도 과거에 비해서 좀 가사 사건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TV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랑스에서는 가족폭력 사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던 기사를 봤는데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원주 상황이겠죠. 가사 문제. 특별히 뭐 어떤 그러한 추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그 이런 법조계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그 타격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자영업자나 일반인들의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당연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판례 사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가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 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그 채권자가 남편을 상대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라는 예.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제 아내가 빌렸는데 네. 그 돈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쓰여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뭐 좋은 안전한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그 아파트 분양을 남편 명의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아내와 남편을 동일한 채무자로 해서 즉 연대 채무자나 공동 채무자로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또는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제 아내라고 했으니까 그 아내를 채무자로 하고 그 남편을 연대 보증으로 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인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남편이 연대 책임이 있고 또 없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부부간의 재산 소유 제도가 부부 별산제입니다. 부부가 따로따로 자기 고유 특유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에는 적극 재산인 이와 같은 뭐 금전이나 부동산 외에 소극 재산인 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채무도 별도로 그러니까 그 특유 재산으로서 소극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민법상 부부 사이에는 일상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와 같이 부부 별산제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 발생한 그 채무라면은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가사, 예, 일상의 가사. 가사라면 예,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제 그거에 관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상담 전화 먼저 상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제 벌초 같은 걸 의뢰한다든가 벌초입니까? 예. 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네. 만약에 그 사람이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하면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아, 그렇습니까? 예. 그와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도급이라든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하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완성만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과 모든 그 의무, 권리는 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와 같이 그 일의 어떤 과정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어떤 작업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맡긴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일용 하루에 일당 얼마를 주고 고용을 해서 그 하루 그 범위 내에서 하루 8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지시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예. 근데 네. 뭐 그게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일을 맡겼는데 예. 궁금해서 이제 가봤다. 예. 가봤는데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쪽을 좀 더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부상의 경우에 부상을 어떻게 하다가 입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피용자에게 시킨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따져야 됩니다.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어떤 장난을 치다가, 우리 쉬운 말로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났거나 그 일과 아무런 업무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물론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시킨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에 완벽하게 대비를 해서 조치를 다 하고 또 주의도 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용자가 아주 그 중대한 과실로 어떤 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런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건축을 자기 집을 짓을 때 보통 직영 형태로 집을 많이 짓게 되는데요. 네. 그 산재보험을 들었으면 혹시 건축주 책임이 모두 100% 면제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물론 이제 안전관리 책임자는 따로 정해 놓으셨지요. 예. 네. 이러한 경우에도 그 고용보험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산재보험. 고용 관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어떤 미비가 돼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은 전부는 아니어도 그 일부에 대해서는 작업자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그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제 산재 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그 산재에서 그 배상을 그 산재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 들었다고 해가지고 건축주가 금전적인 책임을 모두 면할 수 있는 전부 건 면하는 아니라고. 것은 아닙니다. 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아내가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그 채권자가 남편을 상대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요 상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했죠. 그 일상의 가사에 이유는 관하여 여기에 대해서 민법의 일상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만 했을 뿐이지 그러면 뭐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냐는 이제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 법 이론과 판례에 의해서 일상 가사가 무엇인지 그 범위를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특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설이나 그 판례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볼 때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생활구조 그 정도 사회 통념에 의해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그 부부 일상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인 의사와 목적, 부부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등 현실적인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판례가 설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일반 조항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상황을 다 그런 예를 이제 되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금전 차용 행위가 그 금액 또 차용의 목적 이게 중요하겠죠. 또 실제의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일상의 가사라고 할 수 있는 거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학자금 조달이라든지 병원비 마련이라든지 뭐 수리한다거나 통상적인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기요. 상가를 임대를 하면 2년씩 하잖아요. 그러면 5년을 살고 나올 때 그 1년치를 사과세를 주고 나와야 돼요?
2년이 당연하죠. 자기가 이용한 기간만큼은 어. 그 매월 정해진 임대료를 그 지급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 2년씩 계약하는데 5년 살고 나면 1년치 사골세를 주고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이구만요. 예.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5년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10년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계약을 할 때 계약을 2년으로 계약을 해서 할때 아예 2년씩 하잖아, 그 새로운 2년씩. 계약을 하셨습니까? 예? 2년으로 해서 그 2년을 해가지고 지금 뭐 3년을 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5년 만약에 내 생각에는 2년 계약했는데 지금 4년을 살면서 예. 5년 있다가 나올 때 예. 1년씩 사골세를 주고 나와야 되는지. 지금 뭐 2년씩 이제 계약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계약을 처음에 이제 2년 계약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약서를 안 다시 하고 그냥 작성하지 하는 않고 거예요. 그냥 계속 살아오셨구만요. 예. 그런데 이제 5년 후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때 그러면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치를 줘야 되느냐?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미리 예. 그 나가고 싶을 때 그 1개월 전에만 얘기를 하시면은 네. 그 계약은 2년 단위로 해야 되니까 1년 살고 남은 1년을 내고 나가거라.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2년 계약 앞으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2년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내가 부득이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양해를 해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남은 기간을 채우면은 그 다른 제3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하지 않고 그 주장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된 임대료를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년 계약해서 5년을 살다가 나가면. 예,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1년치를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2년 한 번 하고서는 쭉 그냥 살았어요. 예, 그러시면 됩니다. 예. 그동안 산 그거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미리 얘기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부간에요. 네. 이제 서로 합의 이혼을 했을 때 이 집이 저는 아무것도 없고 제 한 채를 제 부인 앞으로 해놨는데 그 나중에 그 재산 분할이 저 남편에게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협의 이혼하실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어떤 양육 문제는 그쪽에서 반드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됐겠죠? 선생님, 다 다들 분가해서 다 애들 낳고 살고 부부만 이제 황혼에 그렇습니까?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뭐 합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러면은 그 협의 이혼 신고를 해야 혼인 관계가 해소가 됩니다. 협의 이혼 신청한 때가 아니고 또 확인을 받은 때도 아니고 그거를 그 협의 이혼 확인을 받아서 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를 했을 때 이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 2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단 2분의 1 정도 가능합니까? 그 재산을 이제 결혼 기간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주로 누가 그 혼인 생활 중에 이루어진 재산은 맞습니까? 그 전부터 가지고 왔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전에 했고 제가 주로 노력을 주도적으로 했죠, 생활을. 주도적으로 하셨다면 약간은 더 뭐 그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 보통 한 5대5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또 시각장애니까 조금 거기에 더 효력이 가능한지. 지금 그 기한을 넘기지 마시고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발생일로부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 안 됩니다. 혼인관계가 해소. 그러니까 그 협의이혼 신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십시오. 법원에다요? 네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사 분쟁이라든가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또 땅 문제, 돈 문제,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 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채권 채무금에 관하여 두 가지만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먼저 그 채권 채무 관계에서 현재 신용정보사로 이인되어 있는 채무금을 말입니다. 네. 정보사를 배제한 채 채권자와 합의를 보았어요, 얼마 전에요. 네네. 차후로도 정보사로부터 뭐 채무금 독촉을 받습니까? 합의를 봐가지고 그 채무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영수증하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채권자로부터요. 괜찮겠습니다. 예. 실체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위임을 한 채권자가 그 의뢰를 한 신용정보사와 어떤 의뢰에 따른 그 수수료 문제는 그쪽에서 해결할 일입니다. 예. 만에 하나 선생님 그 채권자가 정보사로부터 어떤 그 이임을 해가지고 스스로에 대해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말입니다.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어떤 그 채무자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수료 문제는 그와 같은 행위를 부탁한 그와 같은 네. 행위를 촉탁한 채권자 측와의 법률 관계에서 생긴 것이지 채무자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의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한 가지는 지급명령 송달받고 결정된 지가 지금 10년하고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그 채권자 및 채무자는 어떠한 뭐 행위를 서로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송달받은 적도 예, 없고요. 예, 예. 이런 경우 채권 채무 소멸 그 시효 기간이 도래됐는지요? 그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급 명령을 송달받고 확정된 때로부터 그 이제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반 채권으로 보면은 10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10년이 되기 직전에 어떤 채무자에 대해서 최고라든지 독촉 그거는 뭐 서류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휴대폰 문자를 이용해서도 그 통지를 해도 됩니다. 그게 이제 채무자가 보았을 때는 그런 송달의 효력이 최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최고를 하고 그로부터 그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은 그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그 최고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4개월이면은 2개월이 더 지나가야 안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멸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지금 시각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37년생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지금 아버님 이름으로 있는 땅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이라도 그 아버님 이름으로 있는 땅을 제 이름으로 할 수가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버님 그 돌아가신 그 선친 명의로 그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등기는 안 되고 토지 대장이나 그 구 토지 대장 이런 대장에만 올라와 있습니까? 예, 대장에만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등기는 안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돌아가신 선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라면은 이제 그 상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은 등기소에 그 서류를 제출해서 상속 등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와 같이 구 토지대장이나 그 토지대장에만 있고 등기부상에는 등기가 되지 않은 소위 말해서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또 전란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에서 어떤 그런 등기부라든지 지적 공부가 그 불에 타서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런 전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등기부 원본이 소실되면은 미등기로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아버지 명의로 그 대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법원에 국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서를 내시면은 등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가 위임을 할 수가 있나요? 예, 그 법률 그 잘 아시는 분하고 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 혼자 처리하시기에는 이거는 조금 버겁습니다. 아, 법무사님을 통하면 될까요? 예.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보십시오. 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쪽에서 그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늘 법률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앞서 저희가 상담했던 내용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한 경우 이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우선 뭐 급하게 그 혼인 관계만 해소시키는 그런 이혼만 했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약정을 따로 안 한 경우에는 그 혼인 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면은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